쇼! 달순의 라이브! 토트넘의 경기 마지막까지 보기가 쉽지 않네요. 경기력 때문에 힘듭니다. 토트넘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. 근데 경기를 보면서는 어쩌면 이 두 선수에게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일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때린 슈팅은 0개입니다. 선발로 나와서 90분 풀타임 뛰었는데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. 해리케인도 비슷했는데요. 후반 들어와가지고 골대 위 한참 떴던 슈팅 하나 하고, 또 하나 각이 없는 위치에서 어렵게 때렸던 슈팅, 그 두 개가 케인이 이번 경기에 때린 슈팅의 전부입니다. 손흥민과 케인이 둘이 동시에 선발로 나와서 90분 풀타임을 뛰었는데 이 정도로 무기력한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경기였어요. 사실 손흥민과 케인이 지금 역대급 합작골을 만들어냈잖아요.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신기록은 이미 세워놨고, 드록바와 램파드가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합작골에도 두 골차로 좀 따라붙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역대급 두 선수의 어떤 케미를 보여줬고, 또 따로따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득점 랭킹, 도움 랭킹,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다 상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말 그동안의 어떤 파기력 계속 꾸준하게 좀 보여줬던 것도 있는데, 둘이 이 정도로까지 무기력하고 안 터진 경기가 동시에 벌어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경기였어요. 경기야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.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는 건데, 근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. 토트넘 선수들 보면서는 이미 시즌을 다 끝낸 선수들 같더라고요. 다 끝냈어요 이미. 경기 어떤 집중력, 간절함, 동기부여 느껴지지 않습니다. 아마 보신 분들은 뭐지 이 팀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. 막 하려고 하는데 있잖아요. 막 하려고 하는데 경기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답답한 경기 있잖아요. 고구마스럽다, 이런 경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느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깜깜해요. 답답하기보다 그냥 깜깜해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뭐 하려고 하는 거지? 약간 답이 안 나오는 경기?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좀 느껴지는 거죠. 뭘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? 다 시즌을 이미 끝내버린 느낌? 토트넘에서의 뭔가 할 건 다 했다라는 느낌? 뭐 이런 거였어요. 홈이었잖아요, 특히나. 그리고 이번 경기 이제 관중들 입장이 허용되면서 막 홈팬들의 어떤 응원도 좀 있었는데, 토트넘 안 되네요, 홈에서도. 오늘 원정을 왔던 아스톤빌라 비교해보면 슈팅을 절반밖에 못 때렸어요. 토트넘이 10개 때렸고 빌라가 20개 때렸습니다. 좀 끌려가면서 좀 무기력하게 한 경기예요. 선제골 딱 그때까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. 경기 시작하고 8분. 베르베인이 오늘 선발이었는데 상대 볼 나칸바가 볼을 잡으려고 할 때 딱 끊어가지고 자기가 치고 올라가서 그냥 오른발로 확 때렸던, 올 시즌 자신의 첫 번째 골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. 근데 딱 여기까지였어요. 베르베인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. 그 이후에는 계속 끌려가고 어려운 경기 하다가 내리 두 골 내주면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. 아니 토트넘이 빌라에게 그동안 상당히 강했잖아요. 이 경기 전까지 6연승이었습니다. 내리 연승을 달리면서 빌라에겐 상당히 좀 강했는데 내용도 결과도 이번 경기 처참하게 무너진 경기죠. 전체를 다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러해야 되는 경기고, 근데 일단 한 명은 콕 집어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레길런. 레길런은 완전히 정줄을 놨네요. 레길런이 정말 심한 경기력이었습니다. 처참한 경기력을 좀 보여줬는데 20분에 동점 돼줄 때
게을러요. 예. 그렇게 플레이해서는 안 되죠. 상대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를 올리면 자기의 위치를 발이 먼저 움직여져서 자기 골대를 등 뒤에 놔둬놓고 상대 골대를 내가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해야, 그래야 볼을 앞쪽으로 클리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갖다 놓으려고 발이 먼저 움직여서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는데 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근데 볼이 오니까 그제서야 치니까 자기 골대를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다가 빗 맞아가지고 들어가 버리잖아요. 이건 게으른 거예요. 그냥 단순히 킹미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게을러서 그래요. 먼저 움직여가지고 좋은 포지셔닝 잡아가지고 클리어링을 해야 되는데 뒤늦게 움직이니까 자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포지셔닝을 뒤로 발이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은 게으름이 만든 자책입니다. 네. 이걸 뭐 아까 저 생방송 같이 보면서는 뭐 우리 원희랑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희의 조원희 선수의 다이빙 헤더하고는 좀 달라요. 그거는 진짜 클리어링 하려고 몸을 던져가지고 맞은 거고 이거는 진짜 레귤러는 게을러서 그래요. 39분에는 여기서도 황당하죠. 레귤러니. 아니 그러니까 이 집중력 정줄을 완전히 놓은 거예요. 킥을 앞쪽으로 차는 클리어링이 상대 똑같은 선수에게 2번 내차요. 한 번 빵 치니까 맞고 나와요. 바로 앞에 있는 선수를 맞춘 거예요. 볼이 굴절돼 오니까 또 차 그 선수에게 또 굴절돼서 가서 그 볼을 와킨스가 몰고 가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2대1로 빌라가 역전 골을 넣습니다. 뭐죠 레귤러? 황당하잖아요. 상대 선수가 있는데 여기다 차 맞고 나오는 걸 또 차. 그게 결국 굴절돼가지고 0쪽을 내줘 버린 건데, 이러다 보니까 풋볼 런던이 경기 끝나고 선수 평점 쭉 하잖아요. 레길런에게 이런 평점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몇 점을 줬느냐? 2점 줬습니다. 2점. 집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토트넘이 너무 무기력하고 다 집중 못하고 이런 경기력이었는데, 사실 손흥민과 케인도 여기에 함께 그런 무기력함을 좀 보여줬죠. 두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던 게 후반 들어서 54분이에요. 해리 케인이 그것도 딱 때렸는데 골대 위에 한참 올라갔던 거. 그게 두 선수 통틀어서 첫 번째 슈팅입니다. 손흥민은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고 왜 이렇게 슈팅을 지난번 경기도 거의 때리지 못하던데.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이타적으로 내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 하기에도 솔직히 오늘은 쉴드 불가. 조금 무기력했다. 그래서 풋볼 런던의 평점을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렇게 합니다. 경기 초반 백키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연결한 걸 빼곤 경기 내내 사라져 보였다.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케인에게도 풋볼 런던은 구경꾼처럼 플레이했다. 팬들은 응원을 계속 보냈지만 주변에서 말하는 걸 계속 의식하는 것 같았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적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. 그러면서 풋볼 런던이 손흥민과 케인에게 모두 평점을 4점 줬습니다. 4점. 굉장히 낮죠. 투톱에게 4점을 준 건데. 근데 레길론이건 손흥민이건 케인이건 다 풋볼 런던의 평점도 낮고 좀 혹독한 평점을 줬지만 전체가 다 그랬어요. 솔직히. 후스커워드의 양팀 지금 평점을 제가 보고 있는데 골을 넣었던, 그래서 원래 이제 골 넣으면 약간 좀 후하게 주니까 베르베인 빼놓고는 토트넘의 전체 선수들이 다 6점이나 5점 요대 머무르고 있어요. 손흥민 6.0, 해리케인 6.2. 반면에 아스톤 빌라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뭐 한 7점 위나 8점까지도 있고요. 높습니다. 마르티네스는 확실히 좋은 골키퍼예요. 올 시즌 베스트인데.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손흥민, 케인 포함을 해서 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넉넉히 경기를 할까? 정줄을 놓고 경기를 했을까?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? 시즌 끝난 거예요. 시즌이 끝난 거예요.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즌이 끝났어요. 저는 이게 분명하다 봅니다.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게 좌절되는 순간 이미 토트넘 선수들은 시즌을 끝내버린 거예요. 우리는 주위에서 유로파 리그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선수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것도 이 정도 급 선수들이면 해리케인이나 손흥민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공격 포인트 순위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예요. 해리케인이 1위, 손흥민이 3위예요. 이번 시즌도 유로파 리그밖에 못 갔는데 다음 시즌 또 챔피언스 리그 못 가고 갈 수 있는 대회가 유로파 리그를 또 가는 거거나 아니면 그거도 못 가는 유로파
컨퍼런스 리그나 아니면 그것도 아예 못 나갈 수 있다? 사실 이거는 그렇게 토트넘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. 사실 선수들은 피곤해요. 오히려. 사실 여러분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나가면 완전히 보지 못했던 팀들하고 경기합니다. 사실 유로파 리그도 막 그렇잖아요. 예. 북마케도니아 막 이런 데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. 이거 동기부여 갖기 어려워요. 주위에서야 그래도 순위의 의미를 따지려고 뭐 유로파 리그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냐 아니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. 뭐 개인 선수들의 기록 스탯이라도 좀 끌어올려야 된다. 사실 이것도 그렇게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요. 이 정도로 동기부여를 갖기 어렵습니다. 자, 이게 마지막에 동기부여가 안 돼.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, 내가 왜 이겨야 되는지 이미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좌절되는 순간 토트넘 선수들은 시즌을 끝내버렸어요.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죠. 전체적으로 다 그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. 저는 레스터 경기도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. 마지막 레스터 원정이 남겨놓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 봐요. 네. 사실 그런 거를 놓고 보면 라이언 메이슨 감독 땡도 이 초짜 감독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면 이런 순위에 따른 어떤 동기부여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거라도 막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초보 감독이.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독도 초짜, 선수들은 의지 없음 딱 만나니까.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복이 일어나잖아요. 꾸준하게 하나의 어떤 흐름을 못 가져가니까 승패, 예, 퐁당 계속 반복됩니다. 이게 그나저나 이게 지금 토트넘이 순위가 예, 이러면은 6위는커녕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다른 경기들이 확실하게 어떤 순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7위도 장담할 수 없어요. 최악의 경우는 8트넘, 9트넘까지도 가서 정말 아예 유럽 대회를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최근에 토트넘의 10년 가장 낮은 순위가 프리미어리그 6위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. 이러면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손흥민과 케인이 어찌 보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일 가능성이 있다. 다음은 이제 원정이니까. 그건 이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. 이 정도로 동기부여를 지금 토트넘에서 못 가지면 다음 시즌 어떻게 가주라고요. 유럽 대회도 제대로 못 나가는데 챔스도 못 나가는데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어떻게 붙잡으라고요. 이 선수들을 마음 떠난 선수들을 붙잡는 건 프로 세계니까 돈밖에 없는데 챔스를 못 나가는데 돈을 어떻게 줘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번 경기가 토트넘에서의 두 선수의 마지막 홈 경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. 와, 근데 진짜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, 근데 이런 무기력한 경기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되겠죠. 앞으로도 다음 시즌. 그래서 뭔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큰 변화가 따르겠구나. 그 가능성, 확률이 확실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뭐 이 경기 전 앞두고도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바로 최근에도 해리케인 떠나면 손흥민도 떠날 수 있다 이런 이제 현지 보도도 나왔는데 오늘 경기가 하나의 그 딱 뭔가 상징처럼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